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어제는 8번절에 대해서도 큰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을 수정할 생각도 없고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는 마당에 그렇다면 정책 실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꾼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장하승과 김수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속 시원히 설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탈원전도 국민과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눈 감고 귀 막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는 태도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1년 6개월짜리 계약직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불편해하는 마당에 바꿔야 할 것은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벌써 10명째 묻지마 임명을 강행해버린 판에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편에 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언에도 조명래도 하자투수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완화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증 자체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하나마나, 정책 논쟁도 하나마나, 인사청문도 하나마나인 문재인 정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인사 검증하는 청와대 민정실도 있으나 마나 한마당에 조국 수석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1년 6개월은 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연일 경제 원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톱이냐 투톱이냐 하는 포메이션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구도 투톱으로 안 되는 게임이 원톱으로 바꾼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섀도우 플레이는 고사하고 패스도 드리블도 안 되는 마당에 원톱, 투톱, 포메이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술도 훈련 방식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되면 감독 탓, 안 되면 선수 탓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게임 망가지기 전에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모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김용희 전 총장은 A웹이라는 단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전자투표 투개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미루 시스템즈라는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독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뻔히 알면서도 김 전 총장과
미루 시스템즈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청와대가 김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총장을 통해서 선거 장비를 소개받은 DR 콩고에서 미루 시스템즈가 납품한 장비에 선거 조작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DR 콩고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를 한이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을 청와대도 모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착과 비리 의혹에 불구하고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청와대가 굳이 김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명백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강시룩 통계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난해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장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결코 상황을 추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요구도 먹으면서도 통계청장 바꾸고 나니까 금방 효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가뜩이나 가계 동향조사 소득 분배 지표 논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전임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신 통계청장에 임명된 사람이 통계 지표가 나타내는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그리고 지난해 2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는 하는 적극적인 해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통계 조작청의 통계 주도 성향이라는 시중의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지난주 밝혀드린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상과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객관적인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이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라 객관 타당하고 보편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적임자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지만은 씨는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기준과 식견과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좌파 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빨갱이, 인민군 앞잡이라며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만한 원초적인 적대의 감정으로 감기 어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지만은 씨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을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 지만은 씨를 존재하는 정당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본인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은 지 6개월 된 소회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홍영표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지연 노조원들이 정거 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록 제1야당의 입장이지만 지금 지나친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의 모습은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지 한참 됐습니다. 시중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공업 시대라고 이미 시민들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 이상으로 정치 세력화되어서 모든 걸 힘으로 또 억지 주장으로 관철을 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의 운동 방식은 대폭 수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 약자로서 영세사업장 취약계층으로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 많은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진정 어린 노동운동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오늘 공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00억 원가량을 써놓고도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이유를 대며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에 올해 경협기반 무상예산 2,350억 원 중 1,210억 원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서 결코 묵과해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과 경수로 철도, 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금액만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 송실을 방치한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무려 15조 원이나 남겨놓고 이를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법제처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라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는 눈 씻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 포주기 의혹을 부르지 않으려면 정부는 남북 협력 관련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 열세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3조 5천억 원의 대북 차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무력화, 또 국회 무시가 임계치를 너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라는 존재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지 제1야당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정부 질문 방해, 또 인사청문회 등
국정감사 방해 등 정기국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예산심사 무력화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 분열 회피용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 수단이라는 등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만약 야당인데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아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 쓴소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야당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심사 무력화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완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겹치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각상도 의원. 박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월달 조국 청와대 수석이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6월달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발표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예결위 결산심사 때 법무부 장관에게 합의된 정부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는지 물었더니 박상기 장관이 두 번이나 9월이면 제출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문물검찰총장은 법사위 대검 국감장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됐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역사상 최초로 합의를 이뤘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9인의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공직범죄수사처를 대체하는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게 특검 발동 권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정부안이 아닌 송기현 의원을 포함한 11인 의원 입법 의원 명의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 명단에 중립적인 입장이 서 있어야 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 입법 절차는 통상적으로 법령 위반부터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월에 이미 청와대가 발표했고 또 한 번 더 발표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의원 입법 형태로 졸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원 명의를 빌려 추진한 졸속 입법은 사전평가, 입법 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정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졸속 입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졸속 입법, 엉터리 법안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
야당의 탈원전 수정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원전 폐쇄를 주장한 미국의 과학단체인 UC에서 참여 과학자 모임은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원전의 조기 폐쇄는 미국 에너지 부분의 탄소 배출을 4 내지 6%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덕분으로 석탄, LNG 등 탄소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며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7.9%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예결위 답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지속적인 탈원전 정책 수정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원전 폐기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 60여 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의 비경제적, 비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소관 부서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바꾼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이제 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화두는 단연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합의문에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은 말뿐인 합의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원자력을 핵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료를 낮추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에너지 특위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 계속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야당이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AF 이 부분 행정안전위 간사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AF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김용희 회장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지금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김용희 상임위원은 절대 안 된다고 모두가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면 전 사무총장이 김용희와 상임위원 경쟁 구도다 이런 언론이 있어서 내라도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2달을 남겨놓고 백의종군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김용희 상임위원이 정말 상임위원으로 만약 선정된다면은 우리 행정안전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DR 콩고와의 외교적 마찰 또 여러가지 부정 이 부분이 국제적 문제까지도 비화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이 주장을 들어서 김용희 전 총장의 상임위원 추천을 적극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